그래서 마감된 첫 번째 전쟁은 이제 총각판으로 넘어오면서 애기였다가 총각이 되니까 이제 사이즈가 커지죠. 사실 그래서 러일 전쟁에 대한 어떤 여러 평가는 뭐냐면 동양의 제국주의와 서양의 제국주의가 맞붙은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라고 하는 서양과 동양이 맞붙었는데 유일한 이제 동양의 제국주의자였던 일본이 이제 더 야욕을 키우게 되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상제님께서 이런 말씀을 5편 405장에 하신 바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일청전쟁이 2번 날이니 첫 번째는 천국이 패하고 말 것이요 두 번째 일어날 싸움이 10년을 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한 차원 더 큰 규모로 그야말로 진짜 세계대전이라 말할 정도의 사건이 이제 총각판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러일 전쟁이 승리했잖아요. 대륙 침략의 야욕을 더 불태우면서 1931년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일청전쟁이에요.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서 이제 1936년 병자년, 1937년 정축년부터 본격적인 중국 공략에 나서는데 1937년 7월 7일 날에 그때 이제 그 베이징 교외에 있는 루코우차오 부근에서 그 중국 군사도 그렇고 일본 군사도 그렇고 야간 훈련 중이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충돌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일청전쟁, 중일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그때 근데 일본은 독일하고 이렇게 협정을 맺은 상태고 그 다음에 중국은 중소 불가침 조약을 맺은 상태니까 그렇게 또 세계전쟁을 확전될 수 있는 그 세팅이 돼 있었던 거예요. 오선위기에. 그렇죠. 두 번째 오선위기의 프레임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게 총각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중일전쟁도 우리와 이제 깊은 연관이 있죠. 그 일본에 의해서 시작된 중일전쟁은 2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발발하게 되는데요. 총각판 씨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거는 2차 세계대전은 히틀러가 폴란드 침공한 걸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1949년도에. 근데 아까도 언급했지만 31년도에 만주사변이 있고 37년도에 중일전쟁이 있고 그때 일본하고 협정 맺은 독일이 폴란드를 39년도에 하면서 이제 그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적, 물적 모든 어떤 총체가 이렇게 투입이 되면서 그때 아까 전쟁의 순기능 중에 이제 의학도 발전하고 과학기술도 비약하게 되고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이제 여러 이제 세계의 이런 역사학자들 중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학자는 증오의 세계라는 책을 쓴 퍼거슨이라는 분이 지금의 세계사는 너무 유럽 중심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사실 히틀러는 그 전쟁의 그 첫 번째 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늦게 참전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을 시작하게 만든 러일 전쟁 1904년에 그 사건으로 1914년에 그 1차 세계대전이 번졌던 거고 그 2차 세계대전도 결국 이 한반도를 둘러싼 오선위기 틀에서 번졌던 거고 그리고 1945년도에 원폭으로 종결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생각보다 전쟁이 일찍 끝나는 바람에 남아도는 어떤 그 무기를 소모할 지역을 찾다가 다시 또 한국이 돼서 이 니얼 퍼거슨은 이 20세기 증오의 세기라고 자신이 명명한 이 역사가 시작도 러일 전쟁 한국이었고 끝나는 것도 53년도 그 6.25 전쟁이 끝나는 걸로 시작도 여기고 끝도 여기니까 다시 전쟁이 터진다면 또 역시 여길 거라는 그 전쟁의 중심은 한국이라는 네네. 얘기잖아요. 네. 이게 상님님이 짜놓으신 이 바둑판과 씨름판 도수에 그렇죠. 딱 맞아 떨어지는 네. 상님께서 일본에게 천하통일의 기운을 몰아주심으로써 일본이 이제 서양 제국주의의 세력을 물리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상님이 공산지만 그들이 스승을 배신하는 배사유를 이렇게 범함으로써 일본은 결국 원자폭탄을 맞고 패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를 보면 정말 하늘의 도, 천도가 엄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소선 1, 2차 대전의 그 결과는 이제 어떻게 되죠? 이 상계님의 천상의 조화정부가 이제 그 지상에 펼쳐지게 되는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이 국제연맹으로서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는 국제연합이라는 어떤 그런 조직이 발동이 되면서 어떤 상계님께서의 어떤 그 조화정부 천상의 조화정부의 어떤 밑그림이 지상에 서서히 이렇게 이제 청사진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지공사로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세상 둥그라는 과정들이 정말 어떤 손길, 그죠? 하늘의 그 상제님의 그 손길이 그대로 우리한테 이렇게 실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핵무기와 생화무기에 대한 등장도 또 이 상황에서 나오게 되죠. 2차 세계대전 총각판이 무서운 건 이제 핵무기가 사용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8월 6일, 8월 9일에 이제 리틀보이, 팬맨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러면서 15만 명 죽습니다. 떨어지자마자 그 핵폭탄에 의해서. 예. 그리고 후유증으로 14만 명이 죽습니다. 5년 안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도 다 이제 후유증을 앓게 됩니다. 그게 암, 림프종, 악성 이제 혈액 질환들로 다 결국 죽어요. 그게 또 그때 임신했던 사람들이 또 애를 뵀는데 그게 또 유전병으로 계속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이게 기형아 출산하고 유전자 변형이 오고 그런 걸로 이어지면서 지금도 그거는 이제 피해는 아직 이제 자유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인공 괴질이 생긴 거예요. 자연적인 병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이제 병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이 병을 아까 병난과 병난 그러니까 전쟁도 있고 질병도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스페인 독감은 약간 자연 발생적인 느낌이었다라면 2차 세계대전 총각판에서는 인간이 만든 병이 핵으로 인해서 그렇죠. 후유증. 원치 않게 생긴 병과 함께 이 병균을 무기로 쓴 생각까지 이제 소름 끼치게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생화학 무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뭐 731 부대 같은 것들도 그런 거를 임상 실험했던 공간이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과 총각판이 안겨준 어떤 교훈들은 무궁무진하죠.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르판이 조금씩 커질수록 전쟁의 상황이 더 과격해지고 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예, 세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등장한 핵무기와 그런 생화학 무기는 우리 그 전쟁에서뿐만이 아니라 국제정치의 중심 주제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보유한 핵보다 생화학 무기가 더 위험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생화학 무기라고 하면 이제 생물 무기하고 화학 무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TV에서 시리아 그 지금 내전 상태인데 이 정부군이 화학 무기를 공격을 해가지고 어린 애들이 이렇게 뭐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다든지 또 뭐 이렇게 이런 끔찍한 장면들을 참 목격을 했었는데요. 이 북한의 이런 이 생화학 무기라는 것이 이 비대칭 전략으로서 핵무기보다 더 이렇게 위협적이고 이렇게 무섭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화학 무기가 몇천 톤, 약 5천만 톤 정도 되는 양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요? 이 양만으로도 뭐 핵무기 못지않는 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베 신조랑 트럼프가 정상회담 할 때 둘이서 이렇게 합의한 사항 중에 하나가 핵무기와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그 생물 화학무기 폐기도 요구하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살인가스, 살인가스랑 그 탄저균 뭐 백색 공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잔뜩 대량 보유하고 있는 걸로 이미 알려져 있고요. 작년 기사를 제가 본 게 있는데 그 일본 해역으로 북한 어민들이 넘어오는데 그거는 물고기를 가져가는 만이 아니라 그 북한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천연두도 우려가 된다는 식의 기사가 그래서 그 국회에서 그거를 단호하게 이렇게 좀 우리가 차단해야 된다는 얘기도 작년 11월 기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탄저균, 천연두균 뭔가 우리가 아직 백신도 없고 터지면 노답인 어떤 문제들이 지금 도사리고 있다. 지금 우리를 현실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이게 핵무기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이 생화학 무기에 대한 또 다른 전쟁의 한 요소를 지금 못 보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요. 북한의 핵뿐만이 아니라 생화학 무기까지 이제 걱정해야 되는데요. 북핵 위기에 이제 진전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만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